안녕하십니까. 네이버 파워지식인 중고차 판매 분야 1위 마이카플랜 카페 운영자 윤석관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고차 실전편으로 중고차 검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검수 과정은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검수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로 차량의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을 살펴보는 이유는 차량의 찌그러짐이나 사이드 부분 부식, 타이어의 상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차량의 찌그러짐은 사실 이 차의 성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의 찌그러짐이나 기스 등을 통해서 전차주의 운전 성향이나 마인드를 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차량의 외관을 불빛을 비춰서 좌우로 움직여 보면 차량의 문콕이나 기스 등이 불빛에 반사되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사이드 스텝 부분을 고개를 숙여서 천천히 살펴보면 하부 쪽의 사이드 부식 또는 사이드 부분의 긁힘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이어의 외관을 살펴보면 타이어 바깥쪽에 찍힘, 긁힘 흔적은 없는지, 뜯겨져 나간 흔적은 없는지, 휠 쪽에 기스는 심하지 않은지, 브레이크 라이닝의 상태는 어떤지, 브레이크 라이닝의 패드는 어떤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이어에는 마모 한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와 트레드 사이에 홈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인데 이 부분이 땅에 닿았을 때 교체를 해주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주시고 타이어 안쪽 부분이나 바깥쪽 부분이 균일하게 타이어가 마모가 되어 있는지 한쪽이 심하게 마모가 된 건 아닌지 체크를 해보셔서 얼라이먼트 이상 유무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차량의 뒷바퀴 타이어 상태를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뒷바퀴 마찬가지로 앞바퀴와 동일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베르등에 습기가 차진 않았는지, 혹시 깨진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뒤쪽 하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타이어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도 좌측에서 고개를 움직이면서 문콕이나 사이드 스텝 부분의 긁힘 여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전면부 헤드라이트나 안개등 부분에도 혹시 깨진 부분이나 습기가 찬 부분은 없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특히 이 하단부에 손을 대서 문질러 보면 긁힘이 심한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차주가 요철을 심하게 넘었거나 운전 습관 자체가 약간 급한 운전자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전면부 유리를 보시면 돌에 맞아서 깨져 있거나 금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심하면 교환, 그렇지 않으면 유리 용접을 통해서 보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검수 시에 이런 부분을 놓치고 넘어갔을 경우에는 나중에 자비로 수리를 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차량의 본네트를 열고
엔진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 약 3분에서 5분 정도, 다시 말해서 차가 냉간시에서 온간시로 바뀔 때까지의 엔진 소리를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사람도 감기가 걸리게 되면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힘들듯이 차도 문제가 있는 차량의 경우 아침에 냉간시의 시동 소리가 제일 안 좋습니다. 이 냉간시의 시동 소리나 온간시의 시동 소리를 통해서 엔진 상태를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필요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엔진의 RPM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차량의 엔진 부조나 차량의 엔진 이상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엔진 소리를 충분히 들어보셨다면 이제 사고 유무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넷을 볼 때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무사고입니다. 바로 이 배출가스 관련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나와서 교체한 부품에는 이 스티커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트 풀린 자국을 보시면 되는데, 이 볼트 풀린 자국은 차량을 제작할 때 엔진이 없는 상태에서 본넷과 휀다를 조립하고 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진을 조립하게 되는데, 이 칠이 들어가는 부분에 볼트에도 칠이 다 묻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넷을 교환하기 위해서 이 볼트를 풀었을 때 각진 부분들의 페인트가 벗겨지게 되는데, 그런 벗겨진 흔적은 없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네트의 실리콘 상태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네트 사이드 부분에 이런 식으로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실리콘들이 손톱으로 눌렀을 때 딱딱한 부분들이 정상 제품이고, 눌렀을 때 똑똑 소리가 나면서 터지는 제품들은 사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실리콘 자체가 아예 없는 본넷들도 사고가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디에이터를 보시면 바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바코드들이 정상적으로 붙어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공장에서 출고한 부품 마찬가지로 바코드만 붙어 있지만 나와서 교체한 부품에는 이런 홀로그램 스티커도 같이 붙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프레임을 보시면 철판과 철판 사이에 실리콘은 잘 들어가 있는지 손톱으로 눌러봐 주시고, 스폰 용접이라고 해서 철판과 철판을 붙일 때 쓰이는 이런 용접, 동그란 용접 자국들이 균일하게 잘 붙어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사고 유무를 보셨다면 이제 차량의 소모품을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상태를 보시면 빛의 투과도, 투명도 내지는 브레이크 오일의 양을 체크해 보시고, 엔진 오일 쪽을 보시면 엔진 오일 캡을 열어봅니다. 엔진 오일 캡을 열어서 오일 캡 안쪽을 보시면 여기에 슬러지가 껴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 슬러지가 껴있는 차량들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차량입니다. 손으로 약하게 닦았을 때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나오게 된다면 이 차량은 관리가 잘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진 오일 유량을 체크해 보시고, 유량은 풀과 로우, 점과 점 사이에 아무 부분에 위치해 있으면 관계가 없겠습니다. 오일 유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오일 오염도도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으로 봐서는 오일을 교환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오일 교환 유무를 정확하게 체크하려면 에어 필터를 열어서 에어 필터의 오염 유무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렇듯 오염은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오일을 교환하고 10,000km 이상 주행한 차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아까 오일 캡을 열어서 확인을 시켜드렸듯이 그동안의 오일 교환은 아주 잘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겉벨트를 비춰서 겉벨트 안쪽에 크랙은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아반떼 MD는 타이밍 벨트가 체인으로서 따로 교환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겉벨트만 10에서 12만 사이에 한 번씩 교환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로스 멤버에 붙어 있는 바코드나 크로스 멤버의 볼트를 보고 부식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라디에이터 전면부를 보시면 이 라디에이터에 바코드가 찍혀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 바코드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바코드는 공장에서 출고한 부품에 대해서 바코드 표시를 합니다. 이 바코드는 나와서 교체를 하게 되면 홀로그램이 같이 붙어 나옵니다. 자, 홀로그램은 지금 여기에 찍혀 있는 부분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참고 자료를 같이 넣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트에도 바코드가 붙어 있는 자국이 있습니다. 이 바코드는 아마 세차나 기타 운행에 의해서 떨어져 나간 자국으로 보입니다. 이런 자국조차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바코드가 붙어 있었던 부분이 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고 유무를 체크하셨다면 무사고 차량인지 유사고 차량인지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문짝도 마찬가지로 본네트와 똑같은 재질의 실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실리콘이 잘 씌워져 있는지, 하부 쪽에 부식은 없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뒷문짝도 마찬가지로 실리콘 상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침수를 같이 볼 텐데, 침수는 바닥 침수와 완전 침수가 있습니다. 자, 완전 침수는 천장 마감재 안쪽에 손을 넣어서 훑어보시면 모래가루나 흙먼지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완전 침수를 의심해 봐야 되고, 자, 바닥 침수나 완전 침수 차량들은 자동차의 핸들 풀리 쪽에 보시면 핸들 풀리가 녹이 슬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녹이 슬어 있는지, 또는 의자 레일 쪽을 보시면 의자 레일에 녹이 피어 있지는 않은지, 흙먼지는 없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짝을 보실 때 문짝 교환이 없었다면 보실 필요가 없겠지만, 문짝 교환이 있었다면 A 필러나 B 필러에 고무 패킹을 열어서 접합 부위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스폰 용접 자국들이 균일하게 들어가 있는지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스폰 용접이 잘려 있고 용접한 흔적이 있다면 이 부분은 유사고 차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스폰 용접이 균일하게 들어가 있는지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뒷문짝도 마찬가지로 교환이 있었다면 고무 패킹을 열어서 스폰 용접 자국들을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없던 검수 방법인데 요즘에는 차에서 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에 바닥 매트를 열어서 안쪽에 혹시 번개탄을 피우는 흔적은 없는지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류 캡을 열어서, 주유 캡을 열어서 냄새를 맡아봅니다. 네, 휘발유가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트렁크도 마찬가지로 볼트 풀린 흔적은 없는지, 실리콘은 정상적으로 딱딱한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지, 혹시 사이드 부분 쪽 이쪽에 부식은 없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쿼터 패널은 앞에 휀다랑 다르게 이런 스폰 용접으로 용접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교환을 하게 되면 이 스폰 용접을 뜯어내고 잘라서 용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깔끔한 스폰 용접 자국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무 패킹을 열어서 접합 부위에 스폰 용접은 정상적으로 잘 찍혀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페어 타이어 넣는 공간을 보시면 요즘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없고 이렇게 템포러리 킷이라 그래서 타이어를 떼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보험회사를 부르고 삼각대를 설치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바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검수 2015년 8월 11일. 네, 이런 검수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침수가 난 차량들은 이 검수 스티커에 물을 먹기 때문에 쭈글쭈글해져 있거나 아니면 스티커가 흐려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지지대 부분도 스폰 용접은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지 숙여서 체크해 주시고, 하부 쪽에 부식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에 외관 검수를 마쳤다면 이제 차량의 실내 검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실내 검수는 주행거리 대비 사용감은 많지 않은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컴퓨터 프린팅 되어 있는 버튼 부위에 스위치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위들이 사용을 많이 했을 경우 자연스럽게 지워지게 되는데, 주행거리가 짧은데 이런 프린팅들이 많이 지워져 있다면 주행거리 조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차량이 흡연 차량인지 비흡연 차량인지를 보시려면 A필러 쪽에 담뱃재를 털다가 그을린 자국은 없는지, 이렇게 담뱃방이라고 하는 이런 자국들은 없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B필러 부분에 이 부분에 담배에 진이 배어서 까맣게 그을린 자국은 없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실내 검수가 어느 정도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운전을 할 때는 가장 먼저 변속기의 충격, 슬립 여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속기의 충격은 드라이브로 놓고 차량을 약 1m 정도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후진기어를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1m 정도를 움직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4-5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변속기가 후진과 전진으로 들어갈 때 변속 충격은 없는지, 그리고 응답성은 좋은지, 넣자마자 바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넣고 나서 한참 있다 반응하는지를 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변속기 충격이나 슬립을 체크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운전을 할 텐데, 처음에 빠르게 달리지 마시고 천천히 달리면서 자연스럽게 변속되는 과정을 지켜보십시오. 네, 이렇게 부드럽게 2단으로 변속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변속 충격이나 슬립은 없는 차량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천천히 달려서 확인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빨리 달렸을 경우 변속 충격이나 슬립을 체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핸들을 똑바로 중앙에 놓고 핸들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해봅니다. 또한 브레이크를 잡아봅니다. 차량이 정차하면서 핸들이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핸들의 얼라이먼트 내지는 토션빔이 맞지 않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시운전 시에 또 한 가지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하부 소음과 실내 이음 등이 되겠습니다. 자, 하부 소음은 요초를 넘거나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을 지났을 때 심하게 소리가 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람도 무릎이나 팔꿈치 같은 관절이 있듯이 자동차도 관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쇠로 이루어진 제품들을 차체에 고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고정을 하는 부위마다 고무 패킹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고무 패킹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헐거워지거나 고무 패킹들이 찢어져 있는 경우에는 완충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하부 소음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운전을 하시면서 실내 이음 등에 소리를 기울이고 들어보시고, 하부 소음은 요철이 있다면 요철을 평소보다는 조금 더 빨리 넘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넘었을 때 하부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없는지 이거를 반복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격을 잡으려면 실내에 유격 부분에 스펀지를 끼워 넣거나 마찰을 줄이면 소음을 많이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의 시운전을 마쳤다면 이제 각종 전기장치들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드 리피터도 같이 확인해 주시고, 접이식 미러가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2-3회 정도 움직여 줍니다. 사이드 미러의 각도 또한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스위치를 내려서 창문이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 잡소리는 없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락션도 눌러주시고 와이퍼도 작동해 보겠습니다. 네, 워셔액은 잘 나오고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핸들의 각종 스위치들 체크해 주시고, 핸들 열선 시트, 에어컨, 오디오, 각종 전자장비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내등 또한 검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거울도 마찬가지로 조명은 잘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핸들도 좌우로 돌려보시고 소음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각도 조절도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작동은 잘 되는지 바람 세기를 최대로 올려봅니다. 바람 방향이 전면부 유리 쪽으로도 잘 나오는지 달 쪽으로도 잘 나오는지 체크해 주시고, 에어컨과 마찬가지로 히터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기판에 경고등은 따로 들어와 있지 않은지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전조등과 브레이크등, 깜빡이, 후진등, 안개등, 이런 각종 등화 장치를 체크하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트를 켜주시고 상향등과 하향등, 깜빡이, 안개등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등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밟아보시고, 후진등 넣어보시고, 후방도 깜빡이를 좌측으로 우측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차량의 검수 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 중고차는 얼마나 많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꼼꼼하게 잘 체크해주는 딜러를 만나느냐가 그 성공의 열쇠가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